일본 한복판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것은 이봉창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일본 천황 암살시도 이봉창 편입니다. 1900년 8월 10일 고종 때 태어나서 1932년 10월 10일까지 32세를 살았다. 이봉창은 서울 용산에서 전주 이시 이준규의 사남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봉창의 아버지 이진규는 방탕한 생활로 본처를 버리고 첩과 생활하게 되면서 가정 형편이 매우 악화되었다. 이봉창은 어릴 때 집에서 글을 배우다가 10세인 1910년 천도교에서 세운 용산 문창소학교에 입학하였다. 15세인 1915년 문창소학교를 졸업하였으나 가정 형편상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경성부의 일본인 제과점에 점원이 되어 일했다. 제과점에서 일할 무렵 그는 말라리아를 앓았고 이때 관절염이 생겨 환절기 때마다 몸에 관절이 아파 고생하였다고 한다. 17세인 1917년 월급이 적다 생각한 그는 일본인 약사가 개념하는 무라타 약국 점원이 되었다. 그러나 약국의 약품 매입 방법이 좋지 않고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이듬해 그만두었다. 18세인 1918년 용산철도국 소속의 기차운전 견습생으로 들어갔고 이후 전철수와 연결수가 되었다. 19세인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봉창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운동에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으며 관심이 없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24세인 1924년 단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진 속도와 봉급 및 상여금 등 조선인 차별 대우에 박탈감을 느끼고 매우 분노하며 철도국을 사직하였다. 25세인 1925년 철도국을 그만둔 일본인 지인이 조선인 식모를 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전해 오자 자신의 조카딸인 이은임을 식모로 주선하여 여비를 받았다. 이 여비로 조카 이은임과 함께 배편으로 일본 오사카로 건너간다. 이후 이봉창은 오사카에서 철공소 직원으로 근무할 때 그 성실성에 감동된 주인의 양조로 들어가 기노시타 쇼조라는 일본 이름을 얻었다. 이후 동경과 오사카 등지를 전전하며 가스회사에서 노동을 하는 등 막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26세인 1926년 3월 그는 칸사이 공업학교 야간학부에 입학하여 4개월을 다녔으나 곧 중퇴하고 말았다. 이후 이봉창은 일본인 비누공장 점원, 해산물 도매상, 요리점 종업원 등을 전전하였다. 28세인 1928년 11월 히로히토 일왕의 즉위식을 보려고 교토에 갔다가 한문이 섞인 한글 글씨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열흘 동안이나 유치장에 갇혀 있어야 했다. 이때 이봉창은 조선인이라는 것 때문에 민족적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였고 이때부터 그는 독립운동에 종사할 뜻을 본격적으로 품게 된다. 31세인 1931년 1월 중순 이봉창은 중국 상하이로 건너간 후 수소문 끝에 안중근의 동생 안공근을 만나 그로부터 임시정부의 주소를 전해 듣고 바로 그곳으로 찾아간다. 그가 밤중에 임시정부를 찾아갔을 때 2층에서 비밀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흐름한 손님이 일본어가 섞인 한국어를 하는 행색이 일본 밀정으로 보여 임정 청년 2~3명이 그를 문 밖으로 내쫓으려 했으나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애원하였다. 이때 김구가 2층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의 말하는 태도가 비범함을 알고 잠시 인근 여관에 머무도록 한 후 김구는 은밀하게 방문하였다. 처음에는 평범한 신변 이야기만 하는 등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없었다. 당시 이봉창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었고 일본식 옷에다가 일본 남학신을 끌고 다녀 임정 요인들은 그를 상당히 경계하였다. 이때 이봉창은 워낙 일본인 같아서 임정 정부의 직원들에게서 왜 늙은이라 불릴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봉창은 일본인 사회나 마찬가지인 상해 홍코구 지역에 거주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 일본인 지인을 수없이 많이 두었고 심지어 일본 총영사관에 경찰까지 지인으로 두었으며 일본 영사관까지 드나들었을 정도였다. 이봉창이 의거를 하러 일본으로 갈 때 부두까지 나와서 잘 다녀오라고 마중을 나온 일본 제국 경찰까지 있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김구는 그를 어느 정도 믿어주었고 이봉창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 이를 통해 진심을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구는 이동영과 조소왕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김구는 이봉창을 어떻게 시험할까 궁리하다가 서너 명의 청년을 데리고 그를 방문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는데 시중에 이봉창은 김구가 임정 요인들에게 왜 천황을 처단하지 못하느냐 물었다. 주위 사람들이 이봉창을 비웃자 이봉창은 내가 작년에 도쿄에 있을 때 천황이 하야마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구경하러 가서 한참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천황이 내 앞을 지나갔다. 나는 이때 온몸에 피가 솟구쳐 올라 내게 무기만 있다면 큰일을 한번 해볼 텐데 하고 생각하던 중에 천황이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버려 좋은 기회를 놓쳤다 라고 말하였다. 이봉창의 치중 장담을 기억한 김구는 며칠 뒤 여관으로 다시 찾아가 이봉창의 계획을 전해들었다. 김구는 그가 비범한 뜻을 품었고
여러 사람들이 의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성실하고 순박한 사람이라 깨닫게 되었다. 이후 이봉창은 기노시타라는 가명으로 홍구에 거주하며 일본인 인쇄공장에 취직하여 다녔고 몇 달 뒤에는 일본인 악기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일본인들의 신임을 얻었다. 1931년 12월 11일 김구는 이봉창을 불러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리고 천황을 죽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공작금을 받아가지고 행장을 꾸려 일본으로 떠나기로 하였다. 다음날 저녁 김구는 이봉창과 여관에서 지새며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의 일을 의논하였다. 12월 13일 이봉창은 안공근의 집에서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계수를 도력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라는 선서를 하고 김구 선생과 함께 수류탄을 양손에 든 채 기념 촬영을 했다. 마지막 사진을 찍을 때 슬퍼하는 김구를 향해 자신은 영원한 쾌락을 영위하기 위해 가는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며 위로를 했다고 한다. 12월 말 이봉창은 일본 오사카에 도착한 후 도쿄로 잠입하였다. 이봉창은 2개의 폭탄을 준비해 갔는데 한 개는 천황 암살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자결용으로 폭탄은 당시 중국군 장교였던 김홍일이 제작하였다. 32세인 1942년 1월 8일 이봉창은 도쿄 교회에서 건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인 히로히토 천황을 겨냥하여 도쿄 경치청 부근에서 수류탄 한 개를 던졌다. 그러나 이봉창 의사는 마차 여러 대 중에서 어느 것이 천황이 탄 마차인지 알지 못하여 2번째 마차에 폭탄을 던졌는데 폭탄을 명중했지만 히로히토는 첫 번째 마차에 타고 있었고 그 폭탄은 마차를 끌던 말과 그 말에 탄 근위병에게 부상을 입혔다. 폭탄 투척 이후 경찰들은 누가 던졌는지 몰라 이봉창 앞에 있던 일본인을 구타하자 이봉창은 이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자수를 하였다. 이때 침착한 어조로 숨지 않을 테니 점잖게 다뤄라 고 말하고 가지고 온 폭탄 2개 중 던지지 않은 것은 일본 경찰에게 주었다. 이봉창은 경시청으로 끌려가 즉시 취조가 시작되었고 검사가 작성한 취조문에 태도는 태연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띄었으며 이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관념은 특급만큼도 없다라고 적혀있다. 그해 9월 16일 일본 대심원에서 첫 공판이 열리고 바로 9월 30일 오전 9시 대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10월 10일 이치가와 형무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이봉창은 당시 미혼으로 처자식은 없었고 사형 당시 그의 나이 향년 32세였다. 당시 일본의 헌법은 1왕과 그 일족에 대한 위해는 대역죄인 및 국사범으로 몰아 단심으로 형을 확정하고 처형했다. 김구는 그가 처형되던 날 전체 단원에게 단식을 명하여 이봉창의 죽음을 추모하였다. 이봉창 의거 당시 국내 언론은 검열이 매우 심하여 의거에 대해 매우 비난하는 의조를 썼으나 해외에 있던 한인 신문사들은 통쾌한 의거였다는 식으로 대서특필했다. 중국의 신문사인 민국일보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봉창이라는 한인이 일본 천황을 저격하였으나 불행히도 맞지 않았다 라고 적었는데 이 불행이라는 2글자를 보고 눈이 뒤집혀진 일본 제국이 군대를 동원해 1차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 기사를 실었던 그 신문사와 그 지역 일대에게 학살을 벌였다. 결국 일본은 전쟁 승리 기념 및 쇼와 천황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해 4월 29일 홍구오 공원에서 행사를 벌였고 이때 윤봉길에 의해 폭탄 세례를 받아야 했다. 이봉창의 의거 이후 조선의 친일파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여러 일본 고위층 인사들을 방문해 사죄를 했으며 의거 다음 날에는 친일단체 120명을 소집해 궁성 입구에서 직접 사죄를 했고 서울의 요정 식도원에 모여 이봉창 의거에 대해 또다시 사죄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일본 본토는 발칵 뒤집혀져 수많은 고위 관료들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진 사퇴하거나 해임당하였다. 당시에 일본에서 천황이 가지는 상징성은 압도적인 것으로 그 천황이 암살당할 뻔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국내는 물론 만주, 중국, 러시아에서 각종 의열 투쟁이 전개되었으나 일본 한복판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것은 이봉창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봉창의 의거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의열 투쟁의 길로 나가게 되고 의거 3개월 후 이에 크게 고무된 윤봉길이 홍구공원에서 의거를 일으킴으로써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의거의 감명을 받은 장제스의 지원을 받으며 그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광복 후 김구가 1946년 일본 정부로부터 이봉창 의사의 유해를 돌려받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공원의 3의사 모에 안장하였으며 이봉창의 묘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다. 이봉창은 3의사 중 유일하게 자신의 고향에 안장되었다. 맨 왼쪽에 있는 묘는 안중근 의사의 묘로 현재까지 유해를 찾지 못해 비석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곳에는 김구의 묘도 있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봉창 의사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지금까지 이봉창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